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23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난이도일 테요. 난이도는 이제 작년 수능, 전년도 수능 1등급 6.25%보다 훨씬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요. 이제 수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오답률 상위 10위 안에 든 것들을 보시면 오답률이 50% 넘는 문항이 3문항에 불과합니다. 이게 보통 5, 6문항은 돼야 좀 적정 난도다. 그리고 7, 8문항까지 되면은 이번엔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3문항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오답률이 7, 8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5, 60%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많이 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게 특히 빈칸이 매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약간 고2 학력평가 수준으로 출제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빈칸이 원래 이 부동의 오답률 5위 안에 한 3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빈칸이 세상에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아예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답률 1, 2위가 삽입인 이런 좀 기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삽입도 해설 강의를 통해서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막 갭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좀 어렵게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명확하게 근거가 지문 속에 명시적으로 있는 시그널들을 기준으로 갭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6평 때는 둘 다 갭이 딱히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번 6평 때랑 9평을 비교하면은 6평 때는 정말 어려운 게 맞는데 9평은 정말 기본기를 측정하는 수준에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설 강의에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냐면 남들 다 쉽다고 했는데 나는 성적이 정체돼 있거나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에서 나 영어 잘하는데 막 함축에서 나는 완전 좀 다르게 생각을 했다거나 41, 42번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거나 해서 많이 틀리고 그래서 뭐 2등급이 나온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각 문항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읽어서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해설을 준비할 때는 정말 오답으로 빠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정말 면밀하게 정말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설 강의를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틀린 문제가 있다면 해설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 문항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축읍이 21번은 정답으로 그냥 깔끔하게 찍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시간상의 대조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알고리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의 원래 걱정은 이거였었다 라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하나로 퉁쳐버리면 오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now, originally was, 그다음 but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글의 전이가 되는 거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입학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도였고요. 자, 어법은 정말 늘 출제되는 패턴, 그 1, 2번 동사 ing, 동사 id의 밑줄이 있었고, 3번 병렬 구조, and, but, all 오른쪽에 밑줄이 있는 경우, 4번은 that 밑줄, 5번 whether 밑줄. 그래서 늘 출제되는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어법은 선생님이 어법을 버리려고 했습니다만 2023 뉴 버전으로 단 6차 시로 수능 어법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거 한번 꼭 정리하시고 학습 자료실에 단문형 문제도 저가 따로 제작해서 정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부터 수능까지 하루에 단문 한 5개씩만 꾸준히 푸신다면 여러분들 어법에서 고전을 면치 않으시고 3점 버리지 않고 반드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빈칸. 이번에 빈칸은 정말 평이했다 정도로 어떤 선생님이든 총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31, 32번은 전형적인 빈칸 문제입니다. 글 잘 읽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말을 지문에서 찾고 앵커링하고 최대한 같은 말을 고르면, 이 최대한 같은 말도 뭐 옛날 6평 세컨더리처럼 막 되게 낯선, 여러분들이 그 이면의 뜻을 모르는 그런 어휘도 아니고 그냥 being connected, 정말 평이한 그런 걸로 정답이 있었습니다. 31, 32번은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3번은 글 읽을 때 아까 21번처럼 대조되는 걸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어요. 옛날에는 여성복을 만드는 남자 디자이너들이 그냥 obscure, 무명의 기술자일 뿐이었는데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다? 되게 이제 아티스트로 대우를 받았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빈문요바에서 옛날의 규칙, 디자이너들이 그냥 기술에 불과했던 그것과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다. 19세기 후반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 앵커링에서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지문에서의 대조, 그 다음에 빈칸 문장에서의 대조, 이걸 딱 잡으시면은 매칭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리고 34번은 고난도 빈칸 문제에서 자주 등장했던 지문 전개 패턴이죠. 두 가지 대상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 줄여서 제가 두 대 반등이라고 하는데, 그럴 땐 A, B 표시하면서 글을 읽으며 A, B의 관계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psychology를 A로 잡고 literature를 B로 잡고 garden A, 그 다음에 wilderness B 이렇게 잡고 글을 읽으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순서. 자, 근데 이번에 순서랑 삽입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순서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내용 이해를 전부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그냥 두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36번은 운하를 통한 이동, 상류로 갈 때, 하류를 갈 때, 그냥 이거를 그룹핑해서 상류로 갈 때가 먼저 나와야 되고, 하류로 갈 때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opposite, 상류 한 다음에 하류로 가겠구나,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쉽 나오고 더쉽 나오니까 그렇게 이으면 되는 겁니다, 관사로. 근데 그렇게 그냥 딱 하고 넘어가야지, 상류로 갈 때와 하류로 갈 때 운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디테일을 막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즈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37번도 문화는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힘들어 했던 게 C에서 막 스크루 드라이버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뭐지?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식끼리 묻고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안에 뭐 앨런 렌치라든지 뭐 이런 뭐 스크루 드라이버 종류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크게 대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37번 특히 이제 속어가 안 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속어가 안 될 때는 꼬리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꼬리랑 머리의 연결을 따져보면 B 다음에 C가 연결되는 것을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맨날 했던 얘기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 자, 삽입 38, 39번은 이번에 지난번 6평이랑은 다르게 정말 명시적 시그널을 통해서 완벽하게 갭을 보여줬어요. 38번 같은 경우는 물론 강조 구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this 플러스 명사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바로 갭이었고, 박스 또 넣으면 박스에 대명사 주어 day가 앞문장에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앞문장 주어를 가리켜서 쉽게 풀 수 있었고, 39번도 끝까지 읽으면 such calls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잡고 문제 푸셨었어야 했다. 앞에 가리키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갭이다 라고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해설을 하면 사실 이번 문제들의 해설 강의는 막 지문 전개가 복잡하다거나 문제풀이 논리가 어렵다거나 막 그렇잖아요. 그냥 38번 this 플러스 명사 가리킨 거 앞에 없잖아. 39번 such 플러스 명사 가리킨 거 앞에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생각 없이 막 풀면은 쉽게도 풀 수 있는데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석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해석을 꼼꼼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만 딱 잡으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는데 내가 만약 틀렸다면 분명히 잘못된 사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 연결을 지은다거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잘못 처리하고 넘어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번 시험 곳곳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번에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어떤 선생님들이든지 이런 당부를 드릴 것 같은데 이번 수능은 이번 9월 평가원보다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 9월 평가원 1등급이 10몇 %다 뭐 이런 지금 소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의 난도를 수능의 난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9월을 잘 보면은 이게 사람이 뽕이 차요. 저희 조교수님들도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안이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N수생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말이 구모를 망해야 된다. 그런 조언도 있어요. 심지어 구모를 망해야 마지막에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공부한다 라는 게 있는데, 여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모 성적과 수능 성적은 같지 않습니다.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 구모에서 발견된 나의 약점은 그거는 내 약점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성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 통해서 발견된 약점은 내 약점이라 생각을 하시고 잘 보충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9월 이후에 학교나 이제 이런 선생님들 혹은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수능이 다가오면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차분히 점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수능은요, 정말 낯설고 정말 긴장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처음 보는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새로운 문제 푸는 연습을 정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날 맞닥뜨리게 될 당황스러움은 어떻게 지금 낯선 문제를 풀 때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의 수십 배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리딩 모의고사라든지 다른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의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구해 보셔가지고 듣기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실전 연습을 하고 낯선 상황에서 낯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 영역들을 지금부터 가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수능까지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점이 수능날 오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